자,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단기간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실력은 뒤로 하고,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숨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영상들을 담으면서 이렇게 솔직하게 운영을 한 게 많은 분들에게 그 진심이 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최근에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다 보니까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로 따로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봤고, 하루 만에 지금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거의 19시간 만에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이 100개가 넘는 댓글을 답변하려면 영상을 좀 나눠야 될 것 같고, 좀 영상 시간으로 많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바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감사의 인사를 해주셨는데 그 마음은 제가 제 마음속에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읽는 것을 생략하고 그냥 질문에 요지만 제가 읽고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단타를 하면서 매도 타이밍 때문에 항상 고민 중입니다. 횟수로만 본다면 10번 매수에 8번 이상을 수익을 봅니다만, 문제는 수익이 작고 손실이 커서 8번 수익률보다도 2번의 손실 수익률이 커서 수익을 까먹는 편입니다. 매도의 노하우를 알고 싶다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 이렇게 10번 중에 8번 성공하신다면 승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저도 운이 좋을 때는 10번 매매해서 10번 다 수익 볼 때도 있고, 10번 매매해서 반은 깨질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10번 중에 7번은 성공하지만 결국에 수익보다 손실이, 손절매를 할 줄 몰라서 마이너스 5%, 10% 이렇게 키우는 상태라면은 아무리 소수점 수익이나 1%, 2% 수익을 봐도 결국에 한 방에 무너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최대한 버티지 마시고 빠르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가격에 매수를 했다. 이러면 이 매수했을 때가 자신이 기준으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거잖아요. 여기서 당연히 자신 있게 자기가 다 자리를 알아보고 매수 타이밍을 알아보고 그렇게 진입을 한 것이겠고, 그냥 계획도 없이 아무 자리나 진입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매수한 자리는 꼭 믿고, 이게 매수하자마자 바로 상승을 한다면 수익을 볼 때 수익 실현은 자신의 그릇대로 하겠지만, 이게 만약 상승하다가 다시 본전까지 내려왔다. 이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손절합니다. 그냥 본전치기라고 바로 그냥 수수료 세금 좀 아깝지만 그거 감수하고 바로 손절을 하고, 만약 매수했는데 바로 내렸다. 그러면 저는 2, 3%까지만 손실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만약 2%가 바로 내렸다 사자마자, 근데 이게 반등할 기미도 없이 바로 내릴 것 같다, 호가창에 심상치가 않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2% 손절을 합니다. 좀 뼈 아프지만 손절은 항상 일상같이 대응을 하고, 2% 내렸다가 또 꼭 반등을 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냥 반발 매수로 2% 내렸다가 1% 반등을 하는 시점이 있는데, 이게 본전까지 올라오면은 다행이지만 여기서 힘을 잃고선 다시 떨어지려고 할 때 저는 그때 바로 손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최대한 짧게 잡으시고 적응을 하셔서 많이 매매를 해보면, 또 손절도 100% 맞추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손절을 빨리 하면서 좀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제가 손절을 빨리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영상에서는 한 번씩 읽어드리지만
제가 시험 문제 보듯이 여러 번 읽어보고 이렇게 신중하게 답변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다른 질문이라도, 다른 사람의 질문이라도 보시고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에 1번은 감사 인사고 2번은 뭐 제가 상한가 터진, 거래 터진 장대양봉 종목들이 조정을 줄 때 매수하라고 영상을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얼마나 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망설여지시고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강의하자면 10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승하면은 바로 그냥 장대 양봉 상승이 나오면 바로 잡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은 일단 그 다음 날에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고, 이 쉬어가는 타이밍에 잡아서 그 손절은 개인의 그런 재량에 따라서 뭐 저 같은 경우는 2, 3%까지 버티고, 아니면 뭐 종가 기준으로 최대, 특히나 스윙하는 종목은 단타보다 약간 손실을 좀 더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한 최대 5%는 넘지 않게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얼마나 줄지는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이거는 거래가 계속 살아 있다면은 그 종목은 다시 오를 기회를 마련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살아 있는지부터 봐야 되고, 이 거래량이 살아 있는 걸 보기 위해서는 평소 거래량보다 이 장대 양봉 뒤엔 당연히 거래량이 뭐 이쯤 나올 수도 있고, 보통 이렇게 이만큼은 아니고 이쯤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계속 거래가 이런 수준이 아니고 좀 평소보다 약간 2배, 3배 이렇게 높아진 가격에서 거래량이 계속 나온다면 그건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그 타이밍에 진입을 많이 합니다. 옥석을 가리는 방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많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앞으로 영상을 많이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주식을 독학하셨나요? 네, 저는 주식을 독학했고 처음에 HTS에서 매수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완전히 무식했고 매수 매도가 뭔지 몰랐고 LG전자를 처음에 봤는데 이거를 사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돈 넣고선 1주씩 뭐 해보고 공인 인증서 인증해보고 해서 결국에 혼자서 독학을 했습니다. 주식 용어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주식이 사서 돈 벌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정도만 알고 진입을 했지, 뭐 이거에 대해서 기초적인 공부도 안 하고 바로 현장으로 700만원 넣고선 바로 주식을 시작했죠. 혼자 했다면 뭐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제가 주식을 혼자 했지만 뭐 공부는 따로 안 했습니다. 제가 책을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웬만하면 책을 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시장은 항상 바뀌고 항상 그 책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책은 이미 나와버린 차트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나와버린 차트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게 귀신같이 좀 이상하게 맞는 소리 같이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 좀 현혹될 수 있고 잘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시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워야 되고,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고 하면 무조건 시장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냥 처음에 시작해서 깡통 찰 때까지.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뭐 다시 돌아간다면 좀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무조건 시장에서 부딪혀보고, 아, 이 방법은 안 통하는구나, 이 방법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깡통을 찬 다음에 깨달아 가지고 그 깨달은 것을 다시 실수를 안 하고 뭐 오답노트에 새기면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혼자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뭐 추천할 도서는 없고요. 그리고 고수가 된 뒤로는 공부 방향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제 입으로 좀 고수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주식을 좀 오래 한 상태라면 이제부터는 한탕주나 진짜 위험한 매매를 하는 것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시장에서 딱히 적응하고 매매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점점 시장은 변하고 앞으로 제가 주식을 1, 2년 하고 때려치울 게 아니고 전업 투자자로서 계속 그냥 되는 데까지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 위험하고 개미들을 완전히 죽이기 위한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제 1순위는 리스크 관리이고 2순위가 꾸준한 수익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었고,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무엇을 할 계획인지, 저는 어린 나이에 좀 자랑 같지만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제 처음 목표가 좀 원래 주식을 깡통 차고 그때는 아무 목표가 없었습니다. 근데 점점 꾸준하게 돈을 벌어 들이니까 그때 목표가 아파트가 되었고 지금은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목표는 누적 수익을 20억을 찍는 게 목표이고, 그 20억으로 은행에 넣어서 이자 2%만 받아서 뭐 한 달에 3, 4천만 원 나올 정도? 20억을 넣으면 물론 20억 번다고 20억이 없겠지만 그동안 쓰기도 하겠지만 한 10억 정도 넣어서 한 2천만 원 정도만 나와도 그게 목표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서 그냥 은행 이자만 먹고 살고 싶습니다. 그냥 자영업이나 뭐 창업, 사업 이런 거 안 하고 오로지 은행 이자만 받아서 좀 노후를 편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계획입니다. 그 다음 예상 체결량 매매할 시 이놈은 들어가도 될 차트이다의 기준. 이 질문은 간단합니다. 일단 차트가 정배열이나 우상향이 되어 있어야 되고, 뭐 만약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 뭐 이쯤에서 만약 시작한다, 이쯤에서 이날 기준으로 보면 이때 시작을 한다 하면 이 예상 체결량으로 뭐 한 5% 상승한다, 뭐 한 4,700원에 시작을 한다 이러면 이 고점이 4,915원이죠. 전 고점을 돌파해 줄 것 같다, 거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할 때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가 매우 좋으면은 망설임 없이 진입을 합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 많이 올랐거나 뭐 이런 종목들, 급하게 올랐거나 아니면 좀 급하게 변동이나 뭐 악재 같은 게 있었던 종목들은 예상 체결량에 좀 좋게 잡히더라도 차트를 보고 거르는 편이기 때문에 좀 우상향적인 차트나 좀 정배열 쪽으로 되어 있는 차트를 선택하시면은 좀 더 승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단톡방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 댓글 관리도 힘들기 때문에 뭐 카톡을 제가 많이 보는 것도 아니라서 단톡방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톡방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시는데 제가 좀 폰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좀 단톡방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수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기관의 수급을 실시간으로 보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기관들이 사용하는 뭐 HTS나 뭐 기관 쪽에서 뭐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시간으로 개인들이나 뭐 지들이나 매매하는 거 볼 수는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가 HTS로 기관의 이런 수급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HTS의 증권사별로 이렇게 장중에 잠정 수치라고 기관이 얼마나 뭐 사주고
뭐 얼마나 팔고 이런 것들을 뭐 시간대별로 나눠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개미가 이걸로 참고하는 게 한계입니다. 실시간으로는 절대 볼 수 없고, 뭐 기관 쪽 프로그램을 쓴다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시간보다는 잠정 수치를 가지고 기관의 동향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 비대면 수수료 무료 이벤트, 이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0.33% 전액이 아닙니다. 그냥 0.03%이지 여기서 수수료가 면제된다면 0.3%만 남겠죠. 거래세가 0.3%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내야 됩니다. 뭐 이거 수수료 무료로 된다 하더라도 매매 한번 미끌리면은 그거 다 잡아먹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날 관중에 뽑은 종목과 당일 거래량 순위로 뽑은 종목 중 확률상 어떤 것들이 성공 가능성이 크신가요? 전날 관중으로 뽑은 종목은 다음날에 좀 원하는 그림을 그려줘야지 진입을 합니다. 그 다음날에 이런 종목들이 관심 종목에 넣는다 하더라도 바로 상승이 안 나오고 좀 눌렸다가 상승을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그냥 당일날 그냥 거래량이나 뭐 거래대금이나 신고가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해서 당일날 종목을 뽑는 게 확실히 수익은 많이 나옵니다. 뭐 반대로 시장이 좋을 때 황금선 위에서 노는 엄청나게 좋은 시장일 때는 그냥 진짜 아무거나 그냥 종가에 담아도 거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뭐 보통 시장이라면 그냥 당일날 뽑아내는 종목이 좀 더 승률이 높고 수익이 높습니다. 그리고 분봉 눌림 시 공략하는 방법은 아직 디테일하게 안 잡혀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차트를 보고 설명드리는 것은 시간이 거의 10분, 20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노트에 기록을 해서 꼭 영상으로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강의가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으면은 제가 좀 죄송하지만 다른 영상에서 꼭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등락을 반복하는 타입에서 물렸을 시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합니다. 손절 타이밍 잡기가 힘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종목이 있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요즘엔 세력들이 개인들 똑똑해진 거 알고 그냥 양봉 다 잡아먹게 그냥 다 떨궈 버립니다. 그리고 확 올리고 확 내리고 확 올리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크게 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만약 매수했는데 예상치 않은 폭락이 나왔다. 이럴 때 근데 2% 3% 못 끊고 물려버렸다. 이러면 그 다음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거래가 붙어 있으면 분명히 반등은 나오거든요. 그냥 수직으로 낙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럴 확률은 많이 없고, 대악재가 터지거나 뭐 공시가 터지는 게 아닌 이상은 계속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반등까지 버티고 3분봉 그 다음 봉을 보고 여기서 이 반등을 유지 못하고 다시 떨어진다. 이럴 때 바로 손절을 합니다. 이럴 때 손절이 좀 커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운이 좋을 때 본전에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급변해서 손절을 못했다면 일단 한번 반등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반등이 유지가 되냐 유지가 못 되냐를 판단해서 바로 손절을 합니다. 제자를 키울 생각은 지금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억의 목표를 이루고서 그때 뭐 여유가 생기면은 하겠지만, 지금은 매매하기도 바쁘고 뭐 좀 시장이 좀 정신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자에 대한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20억을 달성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TS 활용 팁. MTS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핸드폰으로
일단 제가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주식을 거의 안 합니다. 혹시나 여행 가거나 뭐 제주도 같은데 여행을 간다면 그냥 노트북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냥 핸드폰 가지고 매매하는 거는 없고 핸드폰으로 관심 종목을 뭐 그날 엄청 이슈 종목이 있다면 뭐 밥 먹을 때 핸드폰 들고 가서 핸드폰으로 뭐 호가창 보거나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 모바일 MTS에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 없습니다. 주식 거래에 있어서 원칙을 자주 말씀하시는데 그 원칙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원칙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주식을 하면서 뭐 수십 개의 원칙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도 원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죄송스럽게 어떤 원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원칙을 지키자는 그런 영상들을 뭐 예전에 제작을 해드렸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꾸준하게 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이 있어야지 손실을 막고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상 체결량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 종목 선정하는 거를 봤는데 장 시작하고 바로 시장가 매수하시고 3분봉으로 지켜보시던데 어떤 조건에 충족해서 이 종목을 선택하셨으며 그리고 1, 2% 정도 내로 눌리고 바로 반등을 하는 걸까요? 이거는 거래량과 차트가 만듭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종목들은 갭 상승을 해서 전 고점을 뚫어주고 또 이런 정배열 차트나 우상향 차트를 보고 진입을 합니다. 만약 차트가 정말 좋으면은 비중 좀 많이 싣고 차트가 진짜 애매하다. 최근에 좀 변동성이 많이 있었고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것들은 아예 진입을 안 하거나 비중을 매우 적게 합니다. 예상 체결량은 공통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꼭 이번 주에 주말에 시간을 내서라도 이 답변들을 다 해드리고 따로 계속적인 강의를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독학 8년 했어요. 잘 모르고 시작해서 4천으로 미수 신용 8천 굴리면서 깡통을 차보니까 그때서야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느끼고 여기저기 전문가들 방송을 보고 따라하지만 결과가 많이 안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뭐 주식을 해온 기간이나 금액이나 저랑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하소연 같으신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과 비슷한 횟수로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 많이 공감이 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천천히 나아가신다면 분명히 특이점이라는 곳이 올 것이고 그 특이점을 잘 살려가지고 그때부터 계좌를 천천히 키워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지금 깡통 찼다고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처음부터라는 마인드를 다시 잡아야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신 분들이 많네요. 한 번에 4개씩 질문을 하셔서 좀 이렇게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냐면 그냥 대기업 다니다가 옆에서 생산직 아저씨가 주식을 태블릿으로 하는 것을 보고 좀 커다란 화면으로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거기에 홀려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멀쩡한 대기업 때려치우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 매매 시간 위에 차트 등 분석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그냥 일상같이 한 번씩 둘러보고 마감을 하는데 저는 보통 시간의 거래가 다 끝나고 시간의 거래에서 할 거 다 하고 매매 다 끝난 다음에 그날 종목들을 다 분석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으면 관심 종목으로 분류해서
또 내일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마감을 합니다. 이 시간은 그냥 매일 일상이기 때문에 거의 1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작업도 아니고 10분에서 뭐 많아야 15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는 직접 안 하신다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일단 제가 모르는 자산은 투자를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업 투자자이고 이 주식 현물이 제 전문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은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뭐 주식을 하다가 뭐 선물 옵션을 보면 확실히 삘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냥 오늘은 코스피가 완전히 폭락할 것이다. 코스닥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뭐 코스피가 완전히 대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감이 오는 날이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 선물 옵션을 매매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홀짝 게임이잖아요. 홀짝 게임은 진짜 그냥 한번 미끌리면 끝이기 때문에 이런 제가 모르는 자산에 투자하는 건 좀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도 솔직히 예전에 2,500만 원까지 오를 때 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700만 원에서 봤는데 믿겨지지 않았고 그 리플이란 것도 제가 200원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좀 재미삼아서 1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아무튼 그 코인 거래 사이트에 제가 500만 원인가 그쯤 되는 돈을 그때 인출을 하려고 했는데 입금을 하려 했는데 그때가 비트코인이 엄청 핫할 때라서 근데 또 리플이라는 게 200원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싼 거 리플을 사볼까? 이렇게 하다가 입금을 하니까 뭐 전산 오류로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입금이 안 돼서 그냥 코인을 안 했는데 그 리플이란 게 200원에서 3,000원인가 4,000원까지 거의 10배 이상, 10배, 20배 오른 걸로 아는데 그때 좀 배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게 있다 하더라도 뭐 요새 비트코인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제가 투자하는 그런 전문적인 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식 방송 하시는 분들을 보시는지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 기준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며 뭐 앞으로도 볼 일도 없겠지만 뭐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자신이 진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가 진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질문 뭐 질문 사항을 다 읽어봤는데 좀 중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가창에서 매수 매도 잔량이 수시로 바뀌고 뭐 어떤 쪽으로 기울었다가 또 반대 현상도 나타난다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페이크도 많이 있고 그리고 본론은 이건 반드시 매도하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케이스를 물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가창을 보면 항상 보면은 이게 호가창의 경우의 수를 보면 항상 바뀝니다. 이게 절대 정해진 그런 법칙은 없고 원칙은 없고 이 호가창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나마 알 수 있는 게 호가창이기 때문에 이 호가창을 저는 필수로 참고를 합니다. 이 호가창에서 반드시 매도하고 빠져나와야 된다. 이럴 때는 제가 만약 20원에 샀으면 뭐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원에 샀다.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계속 올라야 되는데 여기서 못 오르고 거래량은 많은데 이 매수 대기 물량도 많고 좀 올라야 되는데 못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르려고 하면 이 위에 매도는 없는데 계속 물량이 추가되고
또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매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할 때는 저는 그때 무조건 그냥 가차없이 빠져나옵니다. 뭐 매매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는데 내가 호가창을 보고 아 낚였다 이런 느낌이 들 경우에는 그냥 바로 빠져나옵니다. 본전에 빠져나오면 다행이고, 이게 보통 이렇게 낚였다고 판단이 드는 순간 1%가 깎여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들면은 바로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입할 때가 좀 내가 진입하면 바로 거래량이 붙겠구나 이런 순간에 어떤 가격을 뚫어줄 때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만약 여기서 거래되다가 1540원을 뚫어 주었다. 여기서 제가 한 30원, 35원에 진입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40원에 진입을 하던가 할 텐데, 만약 진입을 했는데 내 계획대로 거래가 안 붙고 그냥 바로 눌리면서 아니면 위에 물량이 추가되면서 아 낚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바로 매도를 합니다. 단기 2~3배 이상 급등 종목을 매수했을 때 상승을 이어서 대박주가 될 수도 있고 쪽박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나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으셨는데 뭐 국일제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국일제지가 거의 1000원에서 5600원까지 5배 올랐죠. 이거는 진입하는 시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리고 이런 국일제지 같은 종목은 제가 시장에서 경험상 자주 나오는 종목이 아니고 진짜 한 뭐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 반년마다 거의 한 번씩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반 개미 투자자가 이런 종목을, 이게 그래핀 관련주죠, 이런 것들을 보고 초기에 잘 진입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이 시점보다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뜨는 시점에 많이 진입을 합니다. 제 투자 특성상 2배, 3배 먹는 것은 제 목표가 아니고, 저는 스윙으로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이때까지 많이 먹어본 게 한 60%인가? 보통으로 따진다면 거의 30~40%가 거의 맥스치입니다. 최대치이고, 2배, 3배까지는 제가 노려본 적이 많이 없고, 만약 진입을 했다가 이런 종목들은 제가 앞서 강조를 드렸지만 이런 급등주들은 항상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터질 때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가 엉덩이 무거우신 분이라면 음봉이 안 뜨는 이상 자잘한 음봉은 상관없습니다. 그런 음봉은 다 무시하시고 계속 들고 가시다가 장대 음봉 한번 나오면 그때 무조건 털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 장대 음봉이 그 다음 상승을 위한 뭐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초급등주들 몇 배씩 단기간에 상승하는 종목들 보면 이렇게 커다란 장대 음봉이 나오는 순간이 고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즘에 세력들이 영악해서 이 장대 음봉이 나온 뒤에 바로 폭락을 안 시키고 한 번쯤은 반등을 줍니다. 반등을 주고 개인들한테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추가 매수를 해라, 뭐 신규 진입을 해라, 이렇게 좀 희망 고문이나 아니면은 매수를 유도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이게 나와봤자 결국에 한 방에 무너지면 다시 제자리, 뭐 심하면은 2,500원, 뭐 더 심하면 2,000원까지 뭐 몇 개월 안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주들은 고점에 장대 음봉이 뜨면은 무조건 매도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 더 욕심이 있으셔서, 그리고 엉덩이가 아주 무거우셔서 매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제 원칙은 이런 급등주들은 항상 고점에 이런 봉이 뜬다면 밑꼬리가 많이 없고 완전히 눌린 음봉 있잖아요. 이런 게 뜨면은 무조건 손절이기 때문에, 손절이 아니고 무조건 매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주는 항상 장대 음봉 뜨는 시점만 잘 찾으셔서 대응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 17개 질문을 답변을 해드렸는데 영상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더 길어지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고 자신의 질문을 찾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끊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며 그 다음 2편에서 여기서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